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리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내년부터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고교 무상급식이 시행됩니다. 그런데 대구시만 무상급식의 반색을 표해왔는데요. 지난 10월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전격 실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 이 내용 이슈토크에서 자세히 짚어보죠. 기화서 경안신학대학원 대학교 커뮤니티 정책학과 교수 그리고 백경열 경향신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금까지 대구 경북의 무상급식 타 시도와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먼저 짚어볼까요? 일단 꼴찌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무상급식 시행률이 대구 경북이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나란히 거의 마지막 차를 타는 그런 수준을 보여서 왔었거든요. 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 무상급식 시행도 대구가 가장 늦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했고 대구는 10년째 무상급식 비율이 가장 낮은 곳으로 지금 데이터성으로 나오고 있어요. 네. 무상급식이 시행된 게 사실 올해 전은 아닙니다. 광주에서 먼저 시작이 됐는데 네. 2017년에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기적으로 무상급식이 시행이 됐고요. 작년에 6곳 그리고 올해부터 시작한 것이 작년에 6곳, 그리고 올해 6곳이 또 전면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부터 좀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곳이 서울과 인천, 부산시가 이렇게 있는데요. 세 곳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해서 2021년까지는 모든 학년으로 확대하겠다. 네. 이런 계획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1년 전이죠. 그 작년 10월에 경북도 교육청이 전국에서 16번째, 그러니까 꼴찌 바로 앞으로 경북이 무상급식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네. 대구가 전국에서 어떤 유일한 고등학교 선별급식 지역이 됐는데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만 선별적으로 시행하겠다 이런 지역이 됐는데 네. 지난해 이제 대구가 중학교 전면급식 무상급식을 했는데 이것도 가장 늦은 거였습니다. 네. 대구는 2017년에 4학년에서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그리고 2018년에는 초등학생 전학년에 이렇게 무상급식을 시행을 했고 올해 이제 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에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서도 이제 고교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곳이 현재로서 대구와 경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경북도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부터 2학년, 1학년 이렇게 연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뜻을 내놨고요. 대구는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이 좀 기울다가 얼마 전에 10월 31일에 하겠다고 전격 실시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겁니다. 네. 이 내년부터 고교생 무상급식으로 확대 실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던 중에 대구만 반색을 표하면서 질타 아닌 질타가 쏟아졌었죠. 당초 고교 무상급식 시행이 어렵다고 했던 대구시의 사정은 뭐였나요? 일단은 권영진 대구시장이 최근 그 확대 간부 회의에서 네. 곧바로 시행하는 것은 대단히 좀 어려움이 따른다. 좀 잠정 또는 일시적으로 좀 연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은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그 내막은 이렇죠. 일단은 최근 그 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 세수 감소. 네. 그리고 이제 정부가 발표한 이제 복지비가 이제 증가됨에 따라서 지자체가 부담해야 될 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실제로 대구시가 올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서 초, 중, 고, 네. 고등학교 저소득층입니다. 저소득층만. 그리고 또 특수학교. 그래서 501억을 부담을 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보통 이런 그 교육 예산은 교육청 예산과 지자체 예산이 합해져서 전체 예산의 40.6% 정도를 대구시 그리고 대구의 8개 구군이 부담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이러한 상황에서 대구시의 입장 그리고 내막은 이런 겁니다. 무상급식도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우선순위 예산이 소요될 것이 너무 많다. 네. 예를 들면 2021년도 세계 가스 총회, 네. 에너지 관련된 총회가 대구에서 열립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기존에 있는 그 엑스코 컨벤션 센터죠. 네. 시설로는 부족하다. 해서 이제 제2 엑스코 건립에 2,600억 원이 소요가 되고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헬로 이슈토크에서 다룬 바가 있죠. 이제 도시공원 일몰제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다 시작이 되는데 그 일몰제에 따른 또 예산도 수천억이 들어갑니다. 단계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좀 한 1년 정도라도 연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대구시 관계자도 그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방의 이 교육과 관련해서는 가장 큰 예산을 차지하는 부분이
교육부 일반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중앙정부가 지방교부금이라는 걸 내려보내줍니다. 네. 그 돈으로 재정 자립도가 약한 곳은 그 돈으로 뭐 공무원 월급도 주고 하듯이 네. 교육청도 교육부에서 내려보내주는 지방교육교부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네. 것이 또 내년에 대폭 삭감이 된다. 그래서 더욱더 어렵다. 이런 내막들을 발표를 하고 또 의견 표현을 해왔죠. 네, 이와 관련해서 지난 10월 24일 직접 언급한 인터뷰 내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보고 오시죠. 원래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작지 않은 예산들이 지금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또 내년 돼서 고교 무상급식을 바로 시행하기에는 예산 사정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만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은 168억 정도 됩니다. 이제 3학년 다 하게 되면 465억 정도가 필요하고요. 물론 지금도 무상급식을 비롯해서 무상복지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교육 여건의 개선에 소홀해 줄 수 있다는 시각인 건데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일단 교육 여건 개선이라는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용어 네. 자체에 네.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글쎄요, 저는 교육 여건 개선이라는 부분에서 그 무상 급식 이런 부분도 여건을 개선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다 여러 가지 그 교육청 단위의 이제 사업이 있지만 이런 교육복지적인 차원도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데 분명히 역할을 한다고 보고 네. 지금 화두가 교육복지 쪽에 좀 전국적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교육복지도. 그래서 이렇게 급식에서 좀 늦게 좀 막차를 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 예산 사정을 보면 그렇습니다. 교육청에 따르면 대구시 교육청이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고학년에 이어 그리고 또 중학생 전체로 이렇게 급식이 확대되어 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학교 급식비가 2016년도에 600여억 원이었습니다. 이게 그 올해 기준으로 보면은 한 1,200억 원 가까이 늘었거든요. 한 3년 새 2배 가까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급증하는 추세라는 점을 좀 알렸는데 네. 급식비 예산 비중이 좀 늘면서 또 교수학습 관련 또 어떤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교육환경 개선 예산 이런 부분들은 좀 부족하다. 사실 네.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게 좀 교육청에서 주장하는 바고 그런 예산이 그러니까 교육 여건 개선이라고 네. 얘기하는 부분에서 조금 무상 교육에서 급식에서 좀 밀린다. 이런 게 좀 개연성이 있다라는 게 좀 일부의 시각이 있고요. 네.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네. 무상 교육을 실시하는 경북 보면은 한 추가로 152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요. 네. 그래서 교육청이 절반씩 그러니까 교육청과 경북도가 절반 정도씩 부담을 해서 무상 급식을 시행하기로 했는데 네. 하지만 이게 또 모두 국민 세금이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좀 과연 적절하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저는 그 무상 교육복지라는 차원에서 이게 그 대구 경북만 지금 못 받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느 지역의 학생들은 그냥 고등학교까지 급식을 받고 우리 지역은 못 받는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좀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좀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네.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요즘에 또 많이 보셨겠지만 교복까지 좀 무상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교육복지라는 개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또 중학생 뿐만 아니라 고등학생까지 그 네. 입학생까지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하겠다 네. 이렇게 밝힌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제 그 7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네. 이 예산을 좀 어떻게 마련할지 사실 뭐 얘기하자면 좀 많은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부자지자체와 가난지자체의 또 문제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또 네. 이런 부분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밝힌 상황이고요. 전라남도와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내년부터 고교생에게 신입생의 교복을 무상 지원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고 우리 가까이 있는 포항 같은 경우에도 내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얘기했었고 네. 중고등학생 입학생에게 또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하겠다 네. 이렇게 밝힌 상황이에요. 물론 이런 부분들이 좀 교육비 부담을 어떤 좀 낮추고 또 교육의 형평성을 강화하는 이런 측면이 있지만 사실 좀 약간 포퓰리즘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네.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약간 정치권에서 이런 논의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에도 이제 사회 분위기가 무상급식을 넘어 교육의 무상복지로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SOC, 그러니까 사회 간접 자본이죠. 이것을 줄이는 것이 교육의 무상복지를 실현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대구 지역 시민단체가 언급을 했는데요. 관련 영상부터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보시죠. 토목건설,
예산에 우선적으로 지방비를 매칭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여력이 없어서 이 무상급식과 같은 부분들은 이제 삭감되거나 아예 뭐 실행하지 못하는. 네, 핵심은 사회 간접 자본을 줄이면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을 충당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는데요. 같은 맥락으로 지역 정치권도 나섰죠. 네, 먼저 우리 진행자께서 얘기한 사회 간접 자본을 줄이면 가능하다. 저 100% 동의합니다. 네. 지금 뭐 인구도 줄어들고 지방은 이게 쇠퇴해져 가는데 뭐 도로만 계속 뭐 만들어봐야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네. 부분을 줄여야 된다는 건 동의하고 또 좀 우리 그 백 기자께서 얘기한 부분도 저도 100% 동의합니다. 다른 지역 다 하는데 우리만 왠지 좀 늦었고 말이죠.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정치권은 당연히 움직여야 되죠. 가장 선제적으로 움직인 정당은 정의당입니다. 정의당은 뭐 원래 평상시에 그 정강 정책이 무상복지, 무상급식 네. 그리고 복지 확대 늘 이런 것을 주장하는 정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당 대구시 정의당의 대구시당이 먼저 논평을 내고 또 선제적으로 또 나섰습니다. 네. 대구시도 뭐 협의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보자. 그리고 또 지역에서 어쨌든 이렇게 지역 사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쨌든 지역에 책임을 지고 있는 이 정당이 네. 기본인데 이 정당들이 좀 움직이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소위 말해서 여러 정당 단체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일명 대구 정치회의를 소집하자. 네. 모이자 이렇게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제안을 했고 정의당을 제외한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뭐 각각의 그 중앙당의 지역 즉 당이 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뭐 자유한국당 다른 여타의 정당들도 모이자 모일지 말지 이를 회신을 11월 1일까지 달라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런 분위기 때문이라도 대구는 고심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분석이 좀 되는데요. 10월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고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발언 영상 보시죠.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공동 발표문, 대구광역시 교육청, 대구광역시 의회, 그리고 구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교육을 위하여 2020년 고등학교 3학년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네, 앞서 예산 운용이 어려워서 고교 무상급식 시행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던 만큼 이 대구시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그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고등학교 3학년부터 먼저 적용이 되겠는데요. 네. 일단 내년도에 한해서는 그 대구시가 45, 대구시 교육청이 55%를 부담하고, 네. 그래서 100%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부담을 하고 2021년부터는 대구가 40, 교육청이 50% 그리고 각 8개 구군에서 한 10% 정도를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대구가 좀 약간 입장이 늦었는데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경북교육청에서 그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 작년 10월에 이 부분을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내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1학년 이렇게 대구와 경북이 똑같이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근데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그런 비판이 있었거든요. 사실 그 전국에서 그 작년 10월 같은 경우에도 경북은 하는데 왜 대구만 안 하냐 이렇게. 네. 그래서 대구만 하나 남아 있는 걸로 계속 나왔었는데 경북교육청에서 얼마 전에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보관을 냈어요. 네. 그렇게 나오면서 대구가 또 다시 한번 또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론의 어떤 도마에 오르자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된 건데 네. 좀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미리 좀 할 수 있었는데 그 정치적인 부분에서 좀 약간 권영진 시장과 네. 시의회 의장이나 아니면 또 대구시 교육감의 좀 약간 판단이 좀 착오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앞서 고교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고 먼저 밝혔던 경북도는 어떻게 합의를 이끌어냈는지 또 시행 계획은 어떤지 또 이것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어쨌든 그 경북도는 대구보다는 먼저 네. 작년부터 해서 논의를 해서 먼저 지금 이제 확정을 했죠. 네. 어쨌든 이 부분은 뭐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국가적인 문제, 이게 대구 경북의 문제 같으면 좀 뭐 늦어질 수도 있죠. 뭐 하다 보면. 그러나 이게 전국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 다른 시도가 다 하는데 어느 한 시도만 늦었다. 네.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런 차원에서는 경상북도는 대구보다는 오늘의 지금 대구 입장 표명보다는 경북은 좀 빨랐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다행이라 생각하고 네. 그 과정을 보면 나름 경북도는 사전에 경상북도와 경북교육청이 잘 협의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미 앞서서 경북교육청은 그 농업계 그 특성화고등학교로 했던 전환, 그다음에 무상급식, 그다음에 경북도는 또 경북교육청에 네. 농어촌 체험학교, 청소년 어린이 대상으로 해서 이런 그다음에 또 이제 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해서 학교 다니면서부터 해서 결혼과 이 인구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을 하는 인구 교육과 관련된 네. 이런 이 교육 예산 이런 것도 이제 서로 이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접점을 찾았던 거죠. 네, 네. 그 속에 핵심이 무상급식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그 논점의 핵심이. 그래서 합의가 되어가지고 경북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이 경북도와 그다음에 23개 기초시군구 기초지자체가 있잖아요. 네. 기초지자체가 각각 55%대 경북교육청이 55%. 네. 그다음에 경상북도 광역 경상북도와 23개 시군 기초지자체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가 45%. 그중에서 이제 경북도는 15%가 해당이 됩니다만 네. 이런 비율로 무상급식을 실시하자라고 이미 이제 합의를 잘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예산이 이제 152억 정도 어떤 이제 추가를 필요하게 되고 네. 이런 합의가 이루어지다 보니 이제 경북은 대구보다는 오늘의 이제 이 좀 그 혼란스러움보다는 더 빨리 아까 백 기자 언급하셨듯이 순차적으로 결정이 된 거죠. 내년에 이제 고3 시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연차별로 2학년, 1학년 이렇게까지 확대가 되게 됩니다. 네. 한편으로는 전국 무상 시도가 전면 무상 급식을 시행해 나가고 있는 만큼 정부도 적극 뒷받침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이에 대한 여론도 마지막으로 두 분께서 좀 짚어주시죠. 네, 그 청와대와 교육부 더불어민주당이 회동을 한 게 있었습니다. 네. 올해 2학기부터 고3부터 네. 2학기 고3부터 고교 무상 교육을 시작하겠다. 네. 이렇게 밝히면서 좀 약간 정부가 계획을 좀 앞당겼거든요. 그래서 좀 지지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게 좀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상 교육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무상 보육 그러니까 무슨 급식과 이런 교복 네. 지급하는 문제까지 다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시도 교육감들의 입장을 들어보면은 이게 또 국감 때마다 나오는 거기도 한데요. 재량 예산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 한정된 수입은 이제 한정이 돼 있는데 이렇게 이제 지출할 때는 점점 늘다 보니까 이런 이제 복지 예산으로 늘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 이런 예산에서 줄일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의 좀 재정 부담이 갈수록 커진다. 이런 불만을 좀 토로하긴 해요. 2014년 국감 때도 이영우 전 교육감이 그때 누리과정 대폭 확대 때문에 좀 지방 재정이 파탄날 지경에 좀 이르렀거든요. 그때 네. 했던 말 중에 좀 인상적인 말이 있었어요. 네. 1,0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려면은 1억 원짜리 예산은 1,000개를 없애야 된다. 네. 사업을 1,000개를 중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좀 아직까지 기억에 남아 있는데 네. 그만큼 좀 재량 예산을 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이런 볼멘소리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싶고요. 네. 한국교육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우리나라가 좀 그런 얘기도 해요. 한국 연구에서 우리나라가 고교 무상 교육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 네. 그 구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예외적인 공교육 체계로 비친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기 교수님은? 네, 얘기가 좀 이번 할 얘기 많습니다. 시간 관계상 조금 줄이면 네. 이 이번 정부가 들어와서 정부의 공약으로 이 내세운 거잖아요. 이제 정부가 다 부담해서 온전히 시행하겠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간 지나면서 기획재정부는 시도 교육청 알아서 해라라고 네. 이제 떠넘기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그 시도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러면 지방으로 내려보는 교복이라도 좀 인상을 해달라. 그리고 또 이제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학생들 인구 수주로 가기 때문에 그걸로 상쇄되지 않느냐. 이거는 완전한 시장 논리죠. 교육에 지나친 시장 논리를 적용한 것이다라고 저는 좀 부정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무상급식을 넘어서 무상교육까지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 대구시가 어떻게 재원 마련을 해 나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관계 당국과 대구시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